이번 주 주제는 폭염 영향입니다. 올해 여름 들어가지고 상당히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이 폭염은 올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폭염이 이슈가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폭염이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온실가스라든가 관련된 냉방 수요, 농작물 피해, 전력 수급의 증가, 다양한 그 환경 문제, 가뭄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그 에너지가 가격 상승을 한다든가, 공업 용수의 부족, 다양한 그런 소비자 물가의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팩터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 전략 수립이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피해 복구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좀 맞춤형으로서 연령이나 또는 직업군, 거주지에 맞는 적합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염 대응이나 또는 이런 예방 가이드가 현재도 나와 있지만, 좀 더 스마트한 환경에서 스마트 시티에 맞는 이러한 예방 가이드나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개인형 서비스 이런 것도 지속 가능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콘텐츠를 통한 어떤 재난이나 이런 교육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폭염에 대한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방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시간 콘텐츠 VR 교육이나 또는 AR 교육, 또한 또 메타버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폭염을 대비한 전략 수립의 교육으로서 예방책으로서 방향도 하나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요, 저희가 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고령자나 또 저소득자, 또 농업업 계층, 또 제조 쪽 분야 등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복지 쪽에서는 더군다나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이 부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현재는 또 이러한 폭염의 영향으로서 공공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나 또는 버스 정류장 에어컨, 코로나로 인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 물 뿌리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지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무더위에서의 쉼터나 다양한 공간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이나 이런 시장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도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좀 더 우리가 빠르게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방향성으로는 현재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에어컨 등의 냉방 시설 등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냉방 가전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다양한 그 IoT 서비스와 연결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어러블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쿨링 소재 개발도 우리가 한 축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염 대응 정부 기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난 수준의 관리까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폭염 피난 시설 확보 또한 중요한데, 향후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기상청 연계 행정 안전부 등에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폭염 대응 물품 키트도 우리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거를 공공 서비스에서 우리가 이제 취약계층이나 또는 이런 부분 맞춤형으로서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방향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염 대응 물품 키트 중에는요,
우리가 뭐 폭염이라고 해서 쿨링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가 전자 뭐 전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약간의 그 식량, 구급 식량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향성도 생각해 보고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통한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건축 구조 및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급형 건축 구조 및 자재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또 공기순환 구조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건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방향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합적 대응이 중요하고요. 폭염 상황에서의 어떤 로봇이나 드론을 통한 작업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어떤 대책이나 뭐 위급 상황 뭐 환자를 돌본다든지 이런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코로나 상황에 따른 홈 트레이닝 시장도 우리가 하나의 축으로 비즈니스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 산업 아주 중요하죠. 여름 음식으로 인해서 다양한 우리가 바이러스나 또 이런 전염병 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폭염 대응으로 인한 의료, 패션, 특히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체온에 맞는 모자나 의복, 뭐 웨어러블 이런 쪽도 한 축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냉풍기 내장 의복이나 얼음조끼 우리가 볼 수 있죠. 많이 덥죠. 폭염 대비 문화로서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을 본다면 우리가 몰에 자주 가기 때문에 몰캉스나 또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베캉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들자면 남양 특집 영화도 중요한 우리가 폭염을 식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항상 사는 데 있어서 이제는 반려견 관련 시장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려견에 관련된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도 우리가 방향성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콘텐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폭염들이 사실은 좀 이슈 내지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냉방 시설이 이제 공공장소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렇게 이제 설비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현재 올해 같은 게 있다 보니 이 공기 순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냉방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순환돼서 실내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그게 더 코로나 확대가 되는 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폭염이 갈수록 좀 늘어나는, 매해마다 폭염 일수가 막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이 폭염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글로벌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에 따른 이제 기후 온난화 위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이번 대응 정책을 수립을 하고 탄소를 절감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만 이 폭염을 원초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폭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게 더욱더 있을지, 에어컨의 에너지를 절감하려면 어떻게 기술 구조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이런 비즈니스들은 어떤 게 있을지, 결국은 이 폭염이라는 게 뭐 지역별로 온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 공간에서 전국적인 폭염 상황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리고 폭염에 따른 수질 변화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 조치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냉방기기 시장은 어떻게 더욱더 커질지, 그리고 직업군별 폭염 관련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이런 폭염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더 줄 수 있을지, 더운데 마스크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또 몸의 건강에 영향을 좋지 않는 이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또 빅데이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 폭염에 대한 분석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다양하게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난 이후에는 건강을 되살리려고 돈을 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모든 환경을 파헤치고 그 파헤친 환경 때문에 다시 위기를 받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자원복구를 하냐에서 노력하는 그런 지금 위기적인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염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자연을 파괴한 환경을 파괴한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한테 다시 그 공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연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